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가 더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전북 현대하고 울산 HD가 ACL 8강에서 만났는데 1차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2차전에서 4강 진출 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뭐 두 팀 다 뭐 2차전에서 칼을 갈고 나올 생각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울산 쪽이 조금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원정에서 비기고 가는 거 나쁜 건 아니니까 홈에서 본인들이 경기력이 더 나올 테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울산 쪽에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에는 잘하고 비긴 전북이라고 써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어, 리그 흐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울산은 비긴 게 뭐 나쁘지 않다가도 이렇게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다른 어떤 그 지금 반포레고우와의 16강 1, 2차전이나 그 K리그 개막전에서 모두 승리를 어찌됐든 거두면서 음 그래도 조금 전북보다는 흐름이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전북이 울산보다 조금 우위가 아니었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북 쪽에서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기는 잘했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팀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팀의 경기 오늘 90분 정도를 조금 짧게 리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의 어떤 판도 예상하고 결국 저는 이 두 팀이 가장 유력한 우승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두 팀이 생각해야 될 점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팀이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판도 예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도 울산을 잡아야지 우승이 가까이 갈 수 있고 울산도 결국에 전북을 해결해야 우승을 3연속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다 갈까 합니다. 자, 오늘 이번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북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전북이 고민해왔던 그러니까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그 준비하려고 했던 축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대전전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조금 좋지 않은 식의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그랬어요. 가겠다. 다이렉트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페트레스쿠 감독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좀 보인다. 그래서 좀 선수단을 갖춰놓은 다음에 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페트레스쿠 감독이 잘하는 축구가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들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단순히 뭐 비겼다,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로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언제 볼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페트레스쿠 감독 축구는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후방에서 너무 많이 돌리다가 공을 빼앗겨서 상대한테 역습을 주느니 그러니까 볼을 빼앗겼을 때 위험의 어떤 그 위험도가 높은 우리 쪽 진영에서 뺏기지 않고 상대가 실수를 하든 우리가 실수하든 어떤 조금 우리의 실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상대가 실수했을 때는 더 우리가 이제 상대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 지역에 과감하게 때려넣고 거기서 뭔가를 우당탕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축구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럼 이게 대전전에 왜 안 됐냐 이 얘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게 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전 잘 안 됐으니까. 근데 대전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 애초에 자체가 그 3백을 세워가지고 수비 숫자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전북이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가더라도 대전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수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차이를 비교했을 때 울산은 오늘 같은 경우는 포백을 꾸려놔가지고 아무래도 숫자가 적고요. 그 다음에 울산 선수들도 뒤에 물러나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밀고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북도 역습을 맞거나 본인들이 주도권을 잃고 시간을 보내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울산의 후방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런 위협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울산전이 어떻게 보면 울산이 대전보다는 상대하기 덜 까다로울 수도 있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지난 경기는 경기 초반에 대전이 구택의 골이 빨리 터지면서 대전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이번 경기에선 전북이 이런 시점에 송민구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근데 그거는 되게 잘 만든 장면 아주 잘 만든 장면이었고 그런 게 이제 페테르스코 감독의 축구인데 그런 장면에서 득점을 딱 터트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이제 물론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는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바둑알 좀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그 빨간색을 울산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이거 바꿔놓는 걸 깜빡했네요. 색깔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에 지난 주말에 서울하고 광주전 때 이렇게 잡아놨던 거긴 한데 그냥 좀 고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쪽에서 중원에서 허리 쪽에서 있을 때 원터치 그러니까 돌리다가 원터치에서 단번에 여기다 넘겨주면서 이동준 선수가 이 뒤를 설령호 선수 맞나요? 이명재 선수의 뒤를 여기를 뚫으면서 결국엔 들어오던 송민규가 마무리하는 거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울산의 수비 라인이 높았다는 거. 본인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뒤가 높았기 때문에 대전전과 달리는 이 뒤가 열려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맹성훈 선수나 이수빈 선수가 이쪽에서 단순하게 본인들이 잡아가지고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들이 아니라 전진 패스들을 빈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냥 잡아가지고 본인이 여기서 그냥 얘따 받아라 하고 상대도 다 보고 있는데 넘기는 것들이 아니라 앞쪽에 투입했다가 뒤에 나오는 걸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풀백들이 전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투입해 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오던 거를 원터치로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맹성훈 선수도 자주 시도하는 것들이 보였고 이수빈 선수 쪽에서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했던 게 디테일이 이동준 선수가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받으러 내려가는 척을 했어요. 사실 첫 골 때 받으러 내려가는 척을 하니까 이명재 선수는 당연히 여기를 압박하러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안 따라갔다 그러면 이걸 굳이 이수빈 선수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었을 거고 이쪽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돌아섰다 이동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명재 선수가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지까지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한테 볼이 투입될 때 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짝 붙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안 주고 여기로 이제 중앙 쪽으로 투입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동준 선수가 돌아뛰었거든요. 내려온 척하다 돌아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명재 선수를 떼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프 더블의 움직임 한 번으로 떼어놓을 수 있게 되고 여기 들어가면서 이쪽은 열리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공격수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수비수는 본인 쪽 골대를 보고 내려가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도 까다롭고요. 공을 보면서 자기 뒤에서 움직이는 송민규나 티아고를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선수들은.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뒤에서 오는 선수들은. 당연히 같은 속도로 뛰어가면 골대 앞쪽에 있는 선수를 이길 수가 없겠죠.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뒷공간을 파고들었을 때의 장점인데 이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이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따지고 보면 전반전에 뭐 문선민 선수 쪽에서도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이동준 선수 페널킥 얻어내는 장면도 사실은 단번에 이 뒤를 넘어가는데 여기서 눈이 딱 맞았어요. 그냥 눈이 딱 맞았고 울산 수비진도 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최종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이렇게 이 뒤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이동준 선수를 견제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위험 지역에 투입해서 뭔가 만들겠다. 예. 거기서 반반일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후반전에도 잘 나왔던 게 한교원 선수 쪽에서 자꾸 찬스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가고 뭐 김태현 선수랑 연계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입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았죠. 특히나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전북스럽고 페트레스쿠 감독이 좋아했을 장면은 한교원 선수 머리 맞고 안현범 선수한테 떨어졌던 그 장면이죠. 왜냐면 티아고 선수가 이제 뒤쪽으로 제 기억에 없었어요. 최전방이 없었고 뒤쪽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빠져 있었죠. 수비 선수들이 따라 붙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쪽에서 티아고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이제 한교원 선수가 들어와서 떨어뜨려 주면서 이 안현범 선수한테 떨어지는 장면.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현범 선수 실수는 아니고 해줬어야 되는 장면인데 못한 장면이죠. 예, 실수까지는 아니고 못한 장면.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공격 전개가 되게 뭔가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 전북답다 오랜만에 전북다운 공격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장면은 공격에서 이제 송민규 선수의 존재감이 지금 이제 전북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권창훈 선수가 체력이 올라오고 몸이 올라오면 부상에서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또한 설 수 있는 선수기도 한데 송민규 선수가 측면에 있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중앙에 들어와서 너무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측면에도 드리블러 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송민규 선수가 측면에서 혼자 드리블하는 것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보시면 볼 관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송민규 선수가 단순하게 뭐 볼을 잘 다루고 뭐 지네딘 진단처럼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잡아놓는 척하면서 반대로 잡아놓고 상대를 역이용하는 장면들에서 되게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히려 측면에 배치됐을 때는 고립되는 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중앙으로 옮겨놓으니까 뭐 티아고랑도 뭔가 서로 이용을 해먹고 이 측면이나 뭐 허리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송민규 선수가 그 첫 터치 아주 절묘한 첫 터치나 잡아놓는 방향으로 상대를 속이는 장면들이 많아서 지금 전북의 공격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임무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풀려가는 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딱 생기고 나니까. 근데 그게 티아고 혼자한테 쏠리는 게 아니라 그 손민규 선수 스타일 자체가 여기저기 잘 들쑤시고 다니는 선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균열을 만들어주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페트레스쿠 감독이 좋아하는 그런 개인 기량 좋은 선수들 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전북의 공격이 오늘은 상당히 잘 됐다, 잘 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송민규 선수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 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전방 압박 되게 잘해주죠. 수비도 잘해주고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잘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보시면 티아고랑 송민규 선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4-4-2처럼 세웠다가 또 허리에 한 명씩 도와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압박 라인을 아주 깊이 내려놓지 않고서도 울산을 적절히 잘 괴롭히면서 전반전에는 굉장히 경기 흐름을 잘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는 전북이 티아고 선수의 그 페널티킥 실축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그 안현범 선수나 뭐 송민규 선수 후반에 한번 기회가 뭐 이거나 XG 값이 기대값이 아주 높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송민규 선수한테 왔던 장면들 그다음에 후반 전반전에도 만들어내는 문선민 쪽에서 낸 그런 균열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오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랜만에 칭찬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은데 저는 울산은 사실은 제가 바둑아를 지금 바꿨잖아요. 바둑아를 가지고 설명드릴 만한 장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울산은 항상 늘 해오던 걸 했습니다. 늘 해오던 걸 잘했고 제가 좀 그래도 좋으면서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뭐냐면 울산은 그러니까 그 전반에도 그렇고요, 후반에도 그렇고요. 되게 정석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전북이 탄탄하게 4-4-2 형태를 꾸려놓고 압박을 이제 지역 방어를 펼치면서 적절히 압박 시도했다가 압박을 상대가 피하기 위해서 울산이 뒤로 내려가고 나면 잘 기다렸다가 다시 압박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쓰는 거거든요. 압박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내려와서 버틸 때 버티고 이렇게 해서 수비를 잘 펼쳐줬는데 울산은 결국에는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선 측면부터 하나하나 비껴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둑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을 울산이라고 했을 때 오늘도 보시면은 그 울산 팬들께서도 야 우리 볼 잘 돌리네라고 했던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풀백 쪽에서 볼 돌아갈 때 보면 이쪽에 투입하고 뭐 이쪽에 이제 측면 수비수가 붙으면 중앙 쪽이 연결해주고 이쪽에 다시 붙을 때 이제 여기서 볼이 여기 투입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설령우 선수가 예를 들면 돌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뭐 이쪽에 주고 2대1 받으면서 뭐 들어간다. 그러면 끌고 들어가면 설령우 선수가 다시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해놓고 뭐 이쪽에다가 다시 이쪽이 빠져나오면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 선수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막 원터치나 투터치 내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면들이 오른쪽에서도 몇 번 있었고 왼쪽에서도 몇 번 있었고 제가 그 정확한 수순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많았고 이런 접근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선 팀 상대로는 결국에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려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석이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상대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을 잘 돌려가면서 이쪽 끌어내야지 여기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꺼풀 벗겨내고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쪽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을 접근해 가는 방식들이나 생각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조금 지난 시즌 말미부터 좀 아쉽다고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어떤 순간에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돌아 들어가다가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선수한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선수들도 더 과감한 위치로 들어가 줘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쪽에서 좀 돌리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저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90%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돌린다. 요런 얘기들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90%까지 만들어내는 빈도가 많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상대도 프로 선수들이고 수비적으로 울산이 잘 돌리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 생각에는 70%나 65% 정도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그 정도만 되더라도 과감하게 침투를 해서 어떤 때는 한번 이제 상대를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지 않으면 90%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수비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전하지 않고 자꾸 이쪽에서 도니까 뒤쪽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와야지 상대가 흔들리고 이쪽에 이제 침투들이 돼야지 오히려 이쪽이 더 헐거워지는 감이 있는데 이게 침투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전북한테도 같이 또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선수들 구성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울산 선수들이? 그럼 65% 똑같은 65%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부천 FC가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에 65% 확률로 넣었다라고 해서 이겨 나오는 빈도랑 여기 들어가는 선수가 울산 선수들인데 여기서 65% 상황에서 이겨 나오는 빈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침투해도 돼요. 울산 선수들은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후반에는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많이 뭔가 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성과가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 예,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런 과감한 시도들이 늘어나게 된 이후에 오히려 찬스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마틴 아담의 투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아담 투입된 다음에 마틴 아담이 등도 잘 지고 리턴도 잘 내주는 선수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종적인 패스들을 몇 번 나올 때 이제 찬스들이 왔었잖아요. 그 마틴 아담 선수 본인이 직접 왼발로 슈팅 때린 것도 있었고 제 기억에 그 엄원상 선수랑 2대1 받고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더 침투하고 종적인 패스들이 나와줘야지 상대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와야 골로 전환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려선 팀 상대로 측면부터 풀어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거기서 한번 종적인 패스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시도가 돼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주는 선수도 중요하고 받는 선수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정적인 건 좋지만 오늘은 지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득점 장면을 이명재 선수가 매우 침착하게 잘했지만 사실 그 장면은 제가 봤을 땐 정태욱 선수의 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태욱 선수 실수죠. 실수가 없었더라면 그걸 그냥 김태현 선수가 해결하게 놔뒀더라면 혹은 그걸 김정훈 선수가 그냥 걷어내게 줬더라면 혹은 정택 선수가 하다못해 그냥 뻥 해서 측면으로 화끈하게 걷어냈더라면 그런 장면이 안 왔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이명재 선수의 집중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건 선수가 잘했지만 또 그런 실수도 겹쳤던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산이 오늘은 그 만들어낸 장면에서 그렇게까지 찬스가 많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중거리 슛들이 좋은 것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페널티 박스 안을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좀 전북이 못 이긴 거에 대해서 많이 속이 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경기 뒤에 나왔던 그 선수 인터뷰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송민기 선수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고 반면에 이명재 선수는 그래도 뭐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딱 두 팀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판도 예상을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오늘 같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전북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하고 나중에 만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울산과 전북의 어떤 이 라이벌 구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작년에는 사실은 뭐 울산 HD가 전북한테도 상당히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들을 계속 펼쳤잖아요. 솔직히 좋은 경기하고 결과가 좋았죠. 결과가 일단 좋았고 이 두 팀의 경기는 결국에는 결과가 모든 걸 다 말하게 되는 그런 더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결과를 내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결과를 내니까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못하는 팀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를 꾸준하게 내려 그러면 보통은 경기력이 좋은 팀들,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더 좋은 경기를 하죠.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전북이 울산 상대로 이번 시즌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같이 울산이 뒷공간을 어느 정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 팀이라는 그 어떤 스타일상의 문제와 전북이 그렇게 뒤에가 열려있는 팀 상대로는 본인들이 답답하게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게 맞물리면서 이번 시즌에도 전북하고 울산은 이건 그러니까 선제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첫 골을 잘 넣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를 뒤를 털어먹을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제가 이 전북과 울산의 그 맞대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프리뷰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아요. 결국 이런 싸움에서는 실수가 승패를 가립니다. 이거는 김도훈 감독님하고 그 최강희 감독님하고 맞대결 할 때부터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투지의 싸움이고 한번 네 거도 아닌 거 아니고 내 거도 아닌 거에서 누가 이겨내느냐. 그 한 번씩 이기는 그 싸움 때문에 경기 흐름이 넘어가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그 집중력 때문에 승패가 갈리게 된다. 라는 얘기를 늘 드렸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하고 달리 드디어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만큼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갖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실수에서 승패가 갈렸고 집중력에서 승패가 갈렸죠. 넣어줘야 될 때 넣지 못한 전북, 벌려야 될 때 벌리지 못한 전북하고, 울산은 대신에 많이 고전했지만 한 번 왔을 때 이명재 선수가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북은 이길 경기를 비기게 된 거고 울산은 질 수 있는 경기를 비기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원래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치열했을 때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로 돌아간 느낌. 예, 드디어 전북이 울산 상대로 대등하게 경기를 이게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 대등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정도는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제가 드리는 거 좀 안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거, 분석할 수 없는 거, 제가 분석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무형의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저는 이제는 조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조금 이제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 이제 풋볼리스트에서 일할 때니까 2020년인가 봐요. 그때 제가 울산 문수에 갔을 때 전북이 울산을 잡았거든요. 그 경기 잡고 이제 우승 거의 확정하면서 홍정호 선수가 그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울산한테 안 질 것 같은 어떤 이런 심리적인 어떤 본인들의 믿음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전북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좀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3시즌이 지났는데 그 3시즌 동안 울산이 결국에는 한 끗 차로 못 이긴 시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걸 뒤집고 나서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뭔가 이 멘탈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선수들은 사실 그때 있었던 홍정훈 선수가 그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있었던 이동국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그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물갈이가 됐죠. 그러니까 최강 감독님하고 그 어떤 이 강한 정신력을 보였던 시기를 보냈던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팀에 거의 없습니다. 최철순 선수 정도 있는 것 같고 김진수 선수 있네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리더들이 이제는 조금 없어진 느낌이고, 반면에 울산은 2시즌을 차곡차곡 우승을 쌓아오면서 뭔가 본인들에 대한 신뢰, 질 수 있어요. 울산이 뭐 무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지고 있더라도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느긋함, 여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 긴장감을 알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집중력. 그런 것들을 울산이 조금 더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전북하고 울산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걸 반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은 지고 있어도 뭔가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본인들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가 반면에 그랬던 반면에 울산은 이기고 있어도 뭔가 조급해 보이고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바뀐 느낌입니다. 이제 왜냐면 울산은 지금 챔피언이거든요. 전북은 챔피언이 못 아직 지금은 아니고 지난 시즌 또 무관이었던 데다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전북의 왕조를 이뤘던 시기를 잘 알지 못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 차이가 조금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재밌겠다. 올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경기는 올해 이 두 팀 팬들을 제외하시고서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팀 팬들께서도
좀 마음을 졸이면서 보실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를 빼놓고요. 경기를 볼 때, 그다음에 경기를 기다리는 와중에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팀 팬들한테도. 네, 거기까지 재밌을 것 같고 대신에 결과에는 정말 분통 터지는 혹은 너무 즐거운 이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더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팀 다 흥미진진하게 보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더비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팀의 맞대결 판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우승 판도 예상에서는 전 여전히 지금과 같은 경기력들 1라운드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울산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북은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난번 대전하고의 경기를 리뷰했을 때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전북이 똑같이 이제 그 선수단 구성이 막 매우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울산 상대로 이렇게 경기 잘했는데 포항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포항하고도 1차전 전반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16강 아니 16강 1차전에서 전반 엄청 잘했잖아요. 송민기 선수 딱 선발 출전했을 때. 근데 2차전에서는 좀 못했거든요. 이게 막 기복이 있어요. 왜 기복이 왜 있냐? 이거는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울산은 제가 아까 뭐 돌리는 게 조금 더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기복이 크진 않은 팀이에요. 무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복이 크지 않아요. 경기력이 본인들 하려는 게 딱 있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본인들 플랜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울산처럼 나오는 팀 그다음에 포항도 16강 1차전 때는 본인들 좀 축구를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좀 전진해 놓고 이렇게 공간을 주고 하는 팀들한테 전북이 잘해요. 괜찮아요. 전방 압박 시도하고 거기서 공 빼다가 촥 밀고 가고 과감하게 막 공간에 때려 넣고 거기서 1대1 싸움 붙이고 이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대전전이라던가 포항 2차전은 사실은 탄탄하게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랬거든요.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게 상대가 조금 버티려고 하고 그 간격을 좁혀놓고 그래서 중앙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중앙에 볼이 못 들어오게 하는 팀들 상대로는 전북이 좀 고전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해결책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측면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든 아니면 최강희 감독님 있을 때처럼 그냥 트윈타워, 비니시우스, 티아고 같이 넣어가지고 투톱을 시키든 혹은 이제 그 다른 어떤 이 4-1-4-1 형태를 써서 그냥 때려놓고 거기서 재압박해가지고 위르겐 클롭이나 최강희 감독님 있을 때처럼 권창훈 뭐 이영재 막 이렇게 막 이선에 좋은 선수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해서 상대를 괴롭히려고 할 건지 그런 어떤 보관들만 보여준다 그러면 이번 시즌 충분히 전북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북 상대로 라인을 다 내려놓는 건 아니거든요. 울산처럼 몰리는 팀도 있고 또 울산을 잡으면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확 뭔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전북이 승점 쌓기가 조금만 중하위권에서 전북 상대로 비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팀들 상대로 조금만 승점을 잘 쌓는다 그러면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울산도 내려선 팀들 상대로 다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질 수 있어요. 울산도 지난 시즌에 졌고 실제로 많이 졌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북에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내준다 그러면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우승 경쟁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너무 세밀하지 않아도 경기에서 이런 플랜으로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것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투박한 축구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기면은 되죠. 그게 우리 플랜인데 그게 약속된 거라면 상관없다는 거죠. 네. 제가 뻥 축구를 싫어하지 않아요. 사실 대신에 대책 없는 뻥 축구를 싫어하는 뿐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2차전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그 울산도 홈에서 이기고 올라가는 걸 원할 테니까 또 그리고 스타일을 봤을 때는 2차전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또 전북한테도 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북 팬들께서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이제 오늘 경기만 90분만 놓고 보면 너무 아쉬운 경기겠지만 너무 이제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이제 정태욱 선수한테 대한 좀 약간 비판 여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선수들이 뭐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욱 선수도 이제 더 이상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어떤 경기장 내의 실력, 어떤 공을 차는 실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 집중력이나 이런 멘탈이 강해지는 것들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경험이라는 게 실수한 경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기고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고 또 내가 실점한 경기에서 내가 어떤 때는 헤딩을 해서 내가 득점을 터뜨려서 도움을 올려서 그걸 만회하면서
혹은 내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동료들이 그거를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우승을 내가 주축으로 해서 실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승을 따내면서 그러면서 성숙해가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정태욱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실수를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아주 신뢰감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본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의 기술일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구에선 또 든든하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본인이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팬들은 속상하실 수 있다. 오늘 너무 아쉬우니까 그게 뭐 못 이겨서지만 또 동시에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팬들이 질책하실 땐 질책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또 좋은 선수가 나오면 우리나라 축구에도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을 한번 속상하신 마음은 한 오늘까지만 혹은 내일까지만 조금 속상해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번 주말 리그 경기 잘해주길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경기 또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쉬움은 제가 뭐 이루 쫓아갈 수가 없겠죠. 저는 뭐 부천 팬이니까요. 어쨌든 이만큼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하나 또 리뷰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한번 보내시고요. 업로드가 좀 늦은 시간에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